인위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 위기가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과 완화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완화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 기후 위기의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응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기후 탄력적인 발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또 이 기후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발전 경로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와 또 기후시스템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이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은요,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 협의체죠, IPCC. 그러니까 현재 6차 평가 보고서 주기했습니다.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폭염, 폭우, 가뭄 등 극한 기상 기후 현상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든다는 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고 심해지고 있으며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 폭염, 가뭄, 폭우, 산불 등과 같은 그런 극한 현상의 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과 손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이미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이 기후변화 위험에 매우 취약한 지대에 살고 있고 또 기후적, 비기후적 요인으로 물 부족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 10년 동안의 온도 상승이 0.78도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한 8년, 9년 동안 1.09도로 상승하면서 거의 0.3도 이상 온도가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더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학적인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지금 기후시스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러한 변화들의 주요 원인이 인간활동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재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재해들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재해의 주요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물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7% 증가하고 근데 이제 이 대기 중에 증가한 수증기가 다 강수량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강수량은 2에서 3%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호우로 가면 1극한호우는 5에서 8%, 1시간 내 극한호우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 배출량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20세기 초반부터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지역적으로 관측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적으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작년에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크로 마나베는 1975년 논문에서 이미 이 기후 모델을 가지고서 이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미 IPCC 1차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우리가 1850년 이후 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2390기가톤 CO2를 배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 30년간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50년부터 현재까지의 1.1도라는 지구 온난화는 이 인간 활동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 이번 IPCC 보고서에서는 5가지 미래 배출 시나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큰 폭으로 배출을 줄이는 최저 배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최고 배출까지 5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경로로 간다고 하면 2100년도에 이르러서의 기온 상승은 3도에서 4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가 되면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의 차이가 더 커져서 올해 이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극한 호우들도 더 발생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추가로 진행될 때마다 우리 인류의 생존 위기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 생존할 수 있는 자유라는 부분이 더욱더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실 때 이 열 관련된 입원율이나 사망률, 그다음에 오존 관련된 사망률, 여기 오존은 대륙권 오존입니다. 그다음에 말라리아 발생에 의한 그러한 어떤 사상률, 그다음에 댕기열, 모기 관련 기타 질병들, 이러한 모든 그런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지표들이 여러분 보시면 이 지구 온난화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심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 온난화가 계속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1.5도 제한 목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도도 어렵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도 2도 지구 온난화까지 이 탄소 배출을 얼마 더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잔여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1.5도 지구 온난화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배출할 수 있느냐? 평균적으로 500기가톤 CO2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1000기가톤 CO2를 배출했어요.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해서 인위적인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다. 혹은 넷제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흡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얼마 줄이겠다라고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NDC라고 하는데요. 이 NDC도 경로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NDC도 그 목표를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1.5도 혹은 2도 아래로 온도를 제한하자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특히 1.5도 지구온난화 제한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는 우리가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뿐만 아니고 또 다른 글로벌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17개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2050년 그 부근으로 하겠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미 배출량을 많이 줄여서 2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줄인 국가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감축을 못하고 지금까지 대응에 실패한 것은 어떤 기술적이거나 어떤 지구 물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에서 폭넓게 이 감축과 또 적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함께 세워야 된다. 또 정책, 금융, 그다음에 기술 등 모든 부문이 종합적으로 장총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미 어떤 기초 자원이나 자재 재료 부분에서는 이 저탄소로 가는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제 상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들이 있고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불평등을 좀 좁혀 나가면서 이 과거 배출의 책임론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걷기 및 자전거 타기, 수송의 전기와 항공여행 줄이기, 주택 개조 등이 이제 기여한다라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완화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적응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적응을 위한 방안도 이미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응을 위한 방안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라 표시된 것은 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래에 각 그 목표들에 대해서 플러스 표시된 것은 다양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들은 정말 이 완화와 그 다음에 적응,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까지 고려해서 이 패키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 이번 보고서들이 아직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기후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창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대응을 시작하고 이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부문에서 이 에너지, 서비스, 교통,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은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에 더불어서 기후 탄력적인 발전 경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IPCC 보고서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탄소의 사회, 경제적, 생태적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미 이 1.1도 지구 온난화 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생태적인 손실 비용은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러한 위기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또 억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커질 기후변화 위험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또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와 협의체, 이 IPCC의 보고서에서 핵심 요약본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각 그 보고서별로 이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요약본은 좀 더 쉬운 언어로 또 핵심 결과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핵심 요약본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분야를 우연하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이 분야를 연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지금 이 기후과학은 또 우리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 이 IPCC의 또 저자로 선정이 되면서 또 IPCC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 기후과학의 분야가 얼마나 이 사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인류의 생존, 생태계 생존에 또 어떻게 이제 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보람되고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히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과학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실천적인 문제로 전환해 가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또 계속 제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과학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확대되는 분야이고 앞으로도 더 커질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후 시스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태계의 최근의 변화와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영역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실 증가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분야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의료라든지 어떤 생활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 기후변화와 연결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